자, 네 번째 작용 모형입니다. 자, 성격을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자기 명의를 사용합니다. 타인 명의가 아니고요. 그 다음 타인 자격만을 사칭한다. 즉 권한 없는 자가. 그쵸? 자, 여기 보시면 대리권, 대표권 없는 자가 마치 자신이 타인의 대리인, 대표자인 것처럼 자격만을 사칭하는 것을 작용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만 체크. 자, 보세요. 자, 대리인, 대표자가 권한이 있는데 권한 밖의 일을 합니다. 그 다음 권한을 초월합니다. 이걸 뭐라 불렀죠? 월권이라 불렀죠. 월권. 그래서 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밑에 2번 보시면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가 있어요? 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배임죄라든지 허위작성은 가능합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타인 명의까지 모형하게 되면 그때는 위조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시게 되면 2번, 3번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다른 죄가 되지만 본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1번만 됩니다. 자, 다음 판례 가보죠. 자, 다음 판례 별표 치시고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 자, 볼게요.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타인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동그라미를 칩니다. 무슨 말이지? 원래 권한이 있었는데 권한이 없어진 거지. 이것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치? 근데 이름을 피고인을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자기 명의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명의를 썼는데 플러스 타인 자격을 지금 사칭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작용모형죄가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뭐 승낙을 얻었다네, 이런, 그 다음에 뭐 잠정적으로 이랬다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자, 밑에 판을 보시면, 자, 가처분 결정이 송달되어서 1절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됨으로써 정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권한이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정지가 되었으니까 권한이 없어진 거죠? 즉, 권한 없는 자입니다. 권한 없는 자. 그 자가 어떻게 했나요? 밑에 보니까 그 권한 밖의 일인, 즉 권한이 없게 된 자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대표이사의 명의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를 썼다는 거지. 근데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의 자격을 사칭한 거지. 타인 자격을 사칭한 거예요. 그러면 본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긴급하다 안 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됐지? 자, 그 다음 허위 작성 갑니다. 허위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허위 작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행위 보시면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앞에 끊고 허위 기재가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허위 기재 다 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서인의 주소다 미칠 것이고.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2번 예 체크하시고. 자, 판례 봅니다. 1번부터 보세요. 권한을 위임받았다 했으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2번도 승낙 내지 위임받았다 했으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표 발행자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1번부터 6번, 5번까지가 전부 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발행 날짜를 소급 기재했다. 동그라미.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진실에 반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당좌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또 과거의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였다면 그 자체가 허위잖아요. 실제하지 않은 유령회사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 자체가 허위잖아요. 5번도 실제로 선적한 일이 없다 했는데 이걸 선적했다는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허위잖아요. 전부 다 허위 작성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관례라고 하는 것은 관례라고 하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하면 죄가 용서가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이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이런 말. 자, 그 다음 1번, 2번을 묶으시죠. 자, 일단 필기부터 할까요? 자, 어음수표라고 하는 것은 어음수표는 땡땡 무인 증권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무인 증권성이 무슨 말인가요? 어음수표는요, 그 유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음상 권리의 원인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인증권성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그 전전 양도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전 양도받는다 또는 매수를 해서 내가 취득할 수 있잖아요. 양도받는다, 매수한다 이것이 원인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양도를 받거나 정당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양수받지 않고 매수하지 않고 내가 훔쳤거나 아니면 길거리 가서 줍거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음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원인관계를 내가 증명하지 않고서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인증권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밑에 보시면 원인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라 할지라도 약소금을 발행할 수 있고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인증권성 때문에. 이것은 허위작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주권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권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법상 무효일지 몰라도 이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잖아요. 내가 양도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했나요? 내가 양도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주권을 발행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양도받은 자에서 주권을 발행했다.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작성의 범위 자체가 없다. 즉 고의 자체가 탈락되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상법상 무효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형법상의 허위작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가지고 발행을 했다. 파란색으로 다른 인장, 발행인의 다른 인장 세모 쳐보세요. 이게 발행인의 인장건 맞잖아요. 인장이 몇 개는 되잖아요. 저도 인장이 몇 개 되는데 근데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장을 가지고 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은행은 지급 거절은 될지 몰라도 그게 허위작성은 아니잖아요. 그치? 지급 거절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발행인의 인장 것은 맞기 때문에 허위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입니다. 5번 자, 배서인의 주소에다가 세모를 쳐볼게요. 파란색으로 배서인의 주소 세모 치시고 허위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 배서인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약소검상의 권리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와 있지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 기재했다 할지라도 허위작성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사죄 봅니다. 지금 보았죠? 위조, 변조, 자격모형, 허위작성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죄가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판례 볼게요. 이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의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원본만을 말한다. 동그라미. 자, 복사한 4번 밑줄 그으시고 X, 밑에 4번 밑줄 그으시고 X, 밑에 4번 밑줄 그으시고 X, 밑에 4번 밑줄 그으시고 X. 이 점에서 문서자하고 다릅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 행사를 볼게요. 자, 행사라고 하는 것은 통화죄와는 달리 유통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성을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치했다든지 열람했다든지 할인을 위한 제시를 했다든지 무슨 제시했다든지 증거 제출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도표 볼게요. 별표 칩니다. 저번 시간에 약간 설명드렸죠. 통화죄는 유통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통화죄는 유통이 놓는다는 것 자체가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통화죄만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이나 인지우표나 문서죄의 경우에는 행사를 볼 수가 없다. 두 번째, 제시, 제출, 비치, 열람이 행사가 될 수 있을까? 통화는 유통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건 행사를 볼 수가 없지만 반대로 유가증권, 인지우표, 문서는 이것을 행사로 봐요. 행사로 본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자, 원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적어보세요. 땡땡.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예요. 정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통화든 유가증권은 문서든 다 공통인 거예요. 공통인 것인데 여기서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과연 행사일까? 이란 말이야. 여기서 얘기했잖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라고. 따라서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문서죄의 경우는 당연히 행사가 아닌 거예요. 판례가 있어요. 근데 통화나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일정한 조건이 있다면 이것은 행사라고 봐요. 행사가 된다라고 봐요. 자, 제가 통화죄 같은 경우 설명드렸어요. 유가증권 갈게요. 자, 밑에 나왔네. 밑에 1번, 2번을 묶을게요. 정을 알고 있는 자죠. 알고 있는 자 동그라미. 2번도 의사가 분명한 자지. 의사가 분명한 자 동그라미. 조건이 뭐라고요? 그 자에게 주었는데 그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주게 되면 이 자체가 행사죄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주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유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이 자체가 행사죄가 된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걸 받아서 이걸 행사했어요. 그러면 교부한 자도 행사죄가 되고 피교부자도 행사했으니까 행사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행사죄, 이 친구도 행사죄가 되니까 행사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된 거, 공범. 행사죄의 공범이다. 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을 아는 자 속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시고요. 공범자에게 주는 것도 행사냐 그러면 공범자에 주는 것이 행사냐? 그건 행사가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건 정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3자 공범이 아닌 제3자에게 주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자, 판례 보시면 자, 마지막 줄 1번 판례 보시면 서로 공모관계에 있다,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 사이 같은 경우는 아직 범인들 수중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문서죄도 똑같은 판례 나오고 있고요. 통화죄는 그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버렸어요. 그리고 방금 위에서 봤죠? 페이지에서 봤지? 행사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복사사본은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복사본 제시 나와 있지? 유가증권은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서죄 가면 이것을 행사라고 봐요. 이 도표를 외우셔야 돼요. 이 도표 한 장에 판례 10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판례 볼게요.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 상품권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부해도 행사는 되는 거예요. 직접 교부해도 행사는 돼요.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 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었고 빨간색으로 위조 밑줄 그으시고 상품권을 투입해 놓는 것도 뭐가 된다? 이것도 행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오락기 이용자가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 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였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이게 투입해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락기에 위조 상품권을 투입하는 것도 행사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 봤지? 복사본 같은 경우는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유가증권은 끝났고 인지우표를 볼게요. 인지우표를 볼 텐데 노트표 볼까요? 노트 149페이지. 말씀드렸지? 행사죄로 끝나는 것은 목적범이 아니다. 두 번째,
인지우표에도 위조 변주제가 있어요. 위조 변주제의 경우에는 역시 예비음모가 있어요. 있는데 유가증권과 똑같이 필요적 감면은 없다. 근데 인지우표는 위조 변주밖에 없어요. 작용모형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인말소제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교재로 옵니다. 쭉 보세요. 쭉 보시면 돼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보시게 되면 2번이 불표죠. 2번이 불표다.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알고 있는 자 동그라미 치시고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주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행사할 목적이 있다? 행사죄가 된다고요. 맞지?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말하는 행사죄라고 하는 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납부용 밑줄 동그라미 1번,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2번. 납부용도 되고 우표 수집 대상으로서 매매도 행사라고 본다. 그래서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인 말소죄 나와 있지? 소인 말소죄 같은 경우에 마지막 줄에 CF 요거 밑줄 쫙으세요. 미수가 없다는 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 2번 됐어요. 경찰 시험에서. 일단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문제 나와 있네요. 예비문제 볼까요? 자, 214와 215조가 뭔가 하면 이것이 위조, 변조, 작용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218조 1항이 인지우표 있지, 인지우표. 인지우표와 관련된 위조 변조죄예요. 여긴 작용 모형 없다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비무죄를 처벌한다고 했는데 단서가 없잖아요. 단서가. 즉 뭐가 없어요? 필요적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니까 통화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전부 있고 필요적 감면도 있는데 유가증권 인지우표 같은 경우는 예비음모만 있고 필요적 감면은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자, 문서죄하고 인장 이 두 가지는 예비음모 자체가 없어요. 예비음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적 감면도 없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합니다.